안녕하세요. 신한투자증권의 황유한 PB팀장입니다. 오늘 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서 또 갑자기 또 찾아뵙게 됐습니다. 원래 제 시간은 아닌데요. 사정이 진중한 만큼 또 한번 제가 제 생각을 이번 주 주식시장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생각도 말씀 같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나라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에 걸쳐서 아주 중요한 결정이 있었죠. 좌우 이런 걸 다 떠나서 일단은 주식시장에 대한 영향만 담백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좀 보면서 말씀 좀 드릴 건데요. 이제 전형적으로 정치 변동성, 그러니까 불확실성으로 인한 변동성은 마무리됐지만 본격적인 대선을 앞두고 정치 테마주의 시즌이 돌아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정치 변동성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것들은 마무리가 됐지만 이제는 정치 테마주들이 난립을 하는 그런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나라 주식시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예상한 대로 마무리가 되니까 그래도 시장에서는 선고가 긍정적이었다고 판단을 했는지는 몰라도 선고 이후에 환율은 꽤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다만 외국인들은 금요일에도 1조 7천억 원 정도의 현물을 내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선물도 팔았고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만 약 6조 원의 현물을 내다 팔았습니다. 이 부분들은 우리나라 정치 이슈라기보다는 관세에 대한 부분 그리고 반도체를 재부과하겠다라는 그런 영향들 때문에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대부분 많이 팔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선물도 많이 팔긴 했습니다만 제가 오랜만에 이 자료를 보여드리는데 제가 만기일 이후로 계속 이제 종합적인 코스피 선물 누적을 말씀드리는데요. 거의 선물 매수와 매도 그 누적으로 포지션에 따라서 일단 지수와 거의 연동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주황색 선이 외국인들의 이제 만기일마다 제가 누적으로 보여드리는 차트인데요. 지난 만기일 이후에 꽤 많은 물량을 샀어요. 꽤 많은 물량을 한 2만 계약 중반까지 사다가 이번에 최근 2주 동안 또 급격하게 또 선물을 엄청나게 내다 팔아서 현재는 17,000계약. 지난번 3월 14일인가요? 그때 만기일 이후부터 약 2주 동안 쭉 내다 팔았기 때문에 현재는 누적으로는 17,000계약 정도밖에 이걸 밖에라고 표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엄청 많이 팔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선물 팔 여력은 조금 더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만 여기 써져 있는 4만 계약 정도가 거의 마지노선이긴 하거든요. 평균 세게 팔면 5만 계약, 많이 사면 5만 계약인데 위아래로 그 정도 보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한 2만 계약, 17,000계약 정도 순 매도니까 사실 여기서 조금 더 하락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 날 보셔서 또 깜짝 놀라셨겠지만 미국 주식시장이 굉장히 좀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따 잠시 뒤에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일단은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경기에 민감한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죠. 그리고 반도체를 주력 수출 업종을 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현물, 선물 모두 다 누적으로 꽤 많은 물량들을 매도하고 있다. 정치 변동성은 마무리됐지만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지수를 계속 눌러오고 있다. 다만 저는 조금 이제 긍정적인 이야기를 계속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매도는 많이 했지만 어제 환율이 일단은 1.2% 정도 하락했고 미국 시장 하락폭에 비해서 지금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저는 잘 버티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에 걱정이 꽤 많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수급 쏠림에 있어서 정치 테마주, 그리고 이제 정책 보셔서 아시겠지만 차기 대선 주자들에 대한 새로운 주자들에 대한 정치 테마주, 그리고 정책주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 꽤 많이 좋은 흐름을 보였었던 대규모 추경을 예상할 걸로 보이다 보니까 내수주들까지도 난리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크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지금 엄청나게 꼬여있고 혼돈의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매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간이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한 앞으로 일주일 정도는 일주일도 저는 안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제 미국도 매도 클라이막스가 거의 다 과거 통계상 매도 클라이막스가 거의 다 왔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한국 시장에도 아마 긍정적인 이슈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 생각을 좀 들고 있고요.
과거 2018년도 때도 보시면 그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우리나라의 매도 또는 하락은 차트를 좀 볼게요. 이게 그때는 2018년 10월 정도에 마무리가 됐거든요. 보시면 여기 구간입니다. 여기 구간. 여기 보시면 이 구간입니다. 여기서부터 7월부터 10월 정도까지 코스피가 요 정도까지는 계속적으로 이게 주봉이니까요. 요 구간이거든요. 10월 말 11월 초 요 구간에서 꽤 하락이 좀 세게 나왔더니 중국과의 관세가 굉장히 세게 해서 시장에 영향을 미쳤던 부분들이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부터 10월부터 연말까지는 그렇게 빠지진 않았어요. 근데 미국 시장을 보시면 연말까지 계속 밀렸어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관세 영향으로 인해서 충격이 계속적으로 가지만 우리나라는 먼저 선제적인 하락 또는 선제적으로 먼저 미리 매를 맞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제한적인 모습들을 좀 보여줬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글로벌 자금의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달러가 약세로 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달러 약세, 그럼 타통화 강세 이런 부분들이 이제 관세 영향과 미쳐서 좀 상쇄되는 부분들은 있지만 우리나라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지금 잘 버티고 있는 부분들이 다 이런 부분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수급의 재이동, 재분배 이런 관점으로 저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 시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라기보다는 이제 거의 다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아직은 그러나 회복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일단 우리나라 시장은 조금 이제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 생각을 좀 계속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또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대로 인맥주, 정책주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수급을 또 가져갈 거기 때문에 매매하기에는 굉장히 까다롭다. 차라리 그냥 아예 대놓고 나는 정치 테마주 하겠다라고 달려들어서 하시지 않는 이상은 시장에서 계속 리스크 관리하는 차원이 어쨌든 간에 반등이 나오더라도 센 반등이 나오기 어려운 구간이니까 그런 구간에서 계속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은 지금 미국의 관세 그리고 이거 부분이 경기 침체 노이즈인 것 같습니다. 결국 요 사진 제가 얻은 건데요. 결국 요 둘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경제 망하기 전에 관세 내려라. 경제 망하기 전에 금리 내려라. 근데 지금은 요 구간이 계속 이제 파월하고 싸우는 거고 어제 파월도 컨퍼런스 연설이 있었습니다만 사실 특별한 내용은 없었고 아직 지표들이 물가 금리 인하를 할 만큼 아직은 나오지 않고 있죠. 근데 이제 그렇다고 이제 연준이 주가 빠졌다고 금리를 인하를 하는 집단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물가라던가 여러 가지 경제 성장률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요런 음모론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금리 인해서 경기 지표를 망가뜨리는 거냐? 결국은 지금 미국의 재정 적자를 축소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유도를 해야 되는데 유도를 하려면 당장 물가는 안 잡힐 것 같으니까 경제 지표들을 망가뜨리는 거 아닌가? 설마 이렇게까지? 라는 생각이 그런 음모론이 나오고 있는 거죠. 요 뒤에 보시면 딱 요거 최근에 유행하는 GPT 짤로 유명한 보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파월한테 금리를 내려라고 했더니 우리는 데이터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근데 그러면 데이터를 망가뜨리면 금리를 내리지 않을까? 그러면 가장 빠르게 최악으로 망가뜨릴 수 있는 게 관세니까 이런 부분들을 건드린 게 아닌가 그 생각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2018년도 그때 여기 때도 보시면 결국은 그때 미국, 한국 모두 다 이후에 다 반등, 양호한 흐름들을 계속 보여줬었거든요. 이때는 코로나였고요. 그러니까 이제 2018년, 2019년도에는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약하게 반등하는 그런 양상을 좀 보여줬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악의 국면을 지나고 있다. 한 복판은 좀 지났다 이렇게 보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근거 중에 하나가 요거거든요. 이제 과거에 미국이 지난주 금요일에도 꽤 많이 빠졌습니다. 기술주도 위로 많이 빠졌고요. 근데 S&P 500이 2일 연속 4.5% 이상 하락했던 경우의 수익률인데요. 과거 보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1929년, 29년 이때도 반등 나오지 않았던 때는 29년입니다. 아주 오래전 얘기. 그나마 최근에 20-30년 정도의 사례를 보면요. 그러니까 4.5% 그러니까 이틀에 걸쳐서 거의 10%가 빠진 거죠. 10%가 빠진 이후에 하루 그 다음엔 센 반등이 나왔다. 물론 이때는 코로나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경제 금융위기까지도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2008년이니까. 그 정도로 굉장히 드문 일인데 그 이후에는 9%, 6% 다음 날 반등이 나왔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미국은 월요일 날 반등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틀째에도 반등이 꽤 높고요. 일주일 이후에도 좀 확률은 점점 떨어지지만 높다. 그리고 결국은 시간이 지나서 한 6개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나면 꽤 양호한 수준의 수익률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어제 그동안 말씀드렸던 투매가 나왔었고요. 플런지라는 반응을 쓰는데 투매가 나왔었고 그게 2번이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제는 좀 반등 나올 거 아닌가, 좀 패드풋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했지만 그것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조금 더 사람들의 심리가 더 크게 작용을 해서 매도를 부르는 게 나왔죠. 어떻게 보면 관세가 미국을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 제일 먼저 크게 망가지는 건 미국 주식들이 망가지기 한 거거든요. 그러면 미국은 이제는 경기 둔화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점점 관세로 인한 경기 둔화에 대한 부분들을 사람들은 걱정하기 시작한 거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표에 나오기 시작한 게 이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인 겁니다. 10년물 국채 금리가 어제 3%대 갔다가 좀 반등해서 올라오냐, 딱 4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던 30년물까지도 이제 계속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그러니까 사실 이 구간에서 왜 금리가 계속 올라가지? 라는 의문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트럼프는 이거를 진짜로 의도했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금리가 다 장기채들이 빠지기 시작했죠. 그러면 미국이 가지고 있는 새롭게 발행해서 신규로 찍어낼 장기채들에 대해서는 이자 부담이 점점 앞으로도 경감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페드 기준금리에도 영향을 미칠 거고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강조를 했던 재정 적자 축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목적을 달성하는 국면이 아닌가 그 생각했죠. 그리고 지난밤에 중국도 대응 관세를 했죠. 중국도 대응 관세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폭발적으로 더 주가는 하락했었고 파월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세 조치로 인한 영향이 예상보다 클 것이라고 하지만 아직 더 지켜보겠다 이런 이제 코멘트들을 하면서 하락폭을 더 키우고 반등하지 않고 그대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하락을 부르는 그런 하락이 나와버렸죠. 그래서 다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는 결국 주식시장도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그렇다 보니까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을 때 그 후의 대응은 어떻게 됐었느냐라는 걸 계속 찾는 거거든요. 근데 최근 20-30년 동안 진행된 흐름들을 봤을 때는 굉장히 흔치 않은 일이 1번 그리고 있었을 경우에 단기적인 성과는 굉장히 좋았다. 그리고 여기서는 추가적으로 더 빠지기는 쉽지 않았다. 사실 요거는 코로나 때 하락이었기 때문에 요거 2주 그다음에 일주일 뒤에 더 빠지긴 했었습니다만 이건 코로나는 사실 우리 인생에서도 한번 사실 보기 힘든 사태죠. 그렇다 보니까 그런 예외성을 좀 인정한다라고 하면 그래도 꽤 높은 확률로 이제 반등의 가능성이 높은 위치까지는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동안 잘 버텼고 이제 환율도 빠진다고 하면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이제 외국인들이 이렇게 환율이 빠지는데 외국인들이 왜 안 들어와라고 할 수 있지만 외국인들은 오히려 환율이 안정되고 진정되고 나서 더 추세적으로 들어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하락할 걸 예상하고 들어온다기보다 환율이 하락하고 나서 들어온다라는 경향으로 보시는 게 맞는데 그러면 다음 주는 여러 가지 정책상 전반적인 고려해 봤을 때 미국 시장이 빠져서 월요일 아침에도 잠깐 반대 매매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고민은 좀 되시겠지만 월요일 정도까지만 월 오전 정도까지만 저는 버티면 그래도 월요일 오후부터 화요일까지는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지난주는 최대한 레버리지, 신용매매 또는 담보대출 자제하고 버티시는 방향으로.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손절도 지나갔고요.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현금화되지 않았다면 시장에 남아있는 방법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내가 잠깐 시장에 떠났다가 반등할 때 사야지는 그거는 맞추기 너무 힘듭니다. 불가능하다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에 남아있지 않는 게 더 리스크한 겁니다. 오히려 지난밤에 손절을 했다라고 하면 월요일도 사실 심적으로는 월요일도 더 빠지겠지라는 걸 아마 심적으로 아마 기원하실 겁니다. 근데 만약에 월요일 반등을 하게 되면 이게 또 따라잡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고민이 굉장히 크실 거거든요. 결국은 마켓 타이밍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시장은 모른다거든요. 모른다. 그런다라고 보면 반등이 과거 사례를 봤을 때 다음 주 어느 중간에 나올 수 있을 확률적으로 높은 위치는 있지만 안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분명히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현금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내가 과연 정확한 타이밍에 살 수 있을까?
그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국내 주식이든 해외 주식이든 일단 버티는 것을 최대한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모든 부분들이 많이 반영을 했고요. 사실 이제 이 정도 금리가 빠졌고 향후에 이제 금리를 인하하겠다는 전망치까지 계속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면 이 정도 됐으면 이제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주가에는 리세션 컷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다 반영이 됐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예전에 제가 과거에 한번 여기서 금리 내리면 이거는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 컷이 아니라 리세션 컷으로 시장에서는 더 예민하게 반응할 거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거 과정을 이제 지난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 시장에서는 이 정도 주가 하락이면 거의 뭐 주가는 사실 경기 둔화에까지 반영을 했죠. 테슬라 같은 경우는 반토막이 났고요. 딱 고점 대비해서. 대부분 30% 이상 주도주가 부러지고 나서 반등 살짝 하는 것 같았지만 더 추세적으로 더 밀려가는 그런 양상인데 이제부터는 버티시는 게 답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뭐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조금 반등할 때 현금을 챙기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말씀드렸었는데 지금부터는 버티시는 게 답이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심리 지표나 봤을 때 다 수급 심리 지표는 다 바닥을 향하고 있거든요. 지금 공탐 지수가 4까지 내려왔습니다. 5 이하를 사실 잘 보기 힘든데 어제가 7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아침에 확인해 본 결과 4가 됐고요. 그리고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변동성 지수 한번 봐보겠습니다. VIX 빅스 지수인데요. 빅스 지수는 거의 미국 그 주식시장하고 동행하기 때문에 이걸 보고 맞추기는 어렵다. 대신에 이 정도면 사도 된다. 그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45까지 왔습니다. 45 이때 그 엔캐리 청산 그 이슈 이후에 가장 높은 거의 몇 년 새 최일 가장 높은 지수 같은데요. 예.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거에 과연 이게 코로나 때 그것보다 더 큰 위치인가? 그거 잘 고민해 보세요. 코로나로 인해서 그때는 아예 모든 나라가 다 봉쇄가 돼 경제가 봉쇄됐잖아요. 과연 그때보다 더 높은 위치인가? 그 시기인가? 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 아무리 봐도 사실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일단 시장에서는 45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포 심리 지수도 거의 극단까지 와 있는 상태다. 그리고 빅스의 선행 지수라고 말씀드렸던 VVIX. 근데 120 넘어가면 제가 조심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그냥 한 번에 갭으로 뛰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미국 시장의 이런 반응들은 완전 극단적으로 예상할 수 없는 반응이라는 거거든요. 예상치를 다 벗어난 반응들이라는 겁니다. 신규로 뭐 옵션의 내재 변동성이 증가했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보면서도 예상을 할 수 없는 어제의 하락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의 예외성을 가진 움직임이라고 하면 일단은 미국 시장은 다시 정상화되는 과정이 일정 부분 있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면 미국 주식은 현금 있으시면 사셔도 되고요. 또는 이거 뭐 주식을 그냥 100% 갖고 있다라면 버티는 구간에 들어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수급의 신용 잔고 지수 보면 이제 17조가 어젯밤에 깨졌습니다. 어제 종가 기준으로는 이제 금요일 기준으로는 깨졌기 때문에 목요일 기준으로 깨졌죠. 4월 3일 기준이니까 결제 기준이니까. 그러면 월요일 날 나올 4월 4일 기준으로 보면 아마 16조 중반까지 내려올 건데 지금 한 달에 걸쳐서 이때 3월 중반까지만 해도 18조 중반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거의 1.5조 정도가 이제 줄 걸로 예상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17조 이하면 반대 매매가 반대 매매를 부르는 그런 양상까지는 이제는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급이나 심리, 그다음에 뭐 금리 이런 것들 봤을 때는 거의 최악까지 왔다. 이제 여기서 더 최악으로 치닫는 거는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뭔가의 반응들이거든요. 사실 중국의 보복 관세 나왔고. 근데 이제 베트남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협상을 할 여지를 이제 열어두기 시작했죠. 그래서 사실 어젯밤에 그동안 좀 많이 빠졌던 나이키나 그다음에 외국에서 생산하는 업체들이 반등하는 척 하다가 그냥 시장 밀리니까 투매가 나오면서 다 망가졌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 어떻게 보면 미국하고 약소국들은 미국이랑 어떻게 협상을 할까를 계속 전략을 고민하고 있고요. 아예 미국과 약간 좀 대등한 위치에 있는 강대국들은 우리도 보복 관세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지금 사실 우리나라 좀 애매한 포지션인 것 같아요. 보복 관세를 하기에도 애매하고 그러다고 무조건 베트남 이런 나라들처럼 무조건 협상해서 니네 나라 사줄게라고 니네 뭐 예를 들어 미국 LNG 사줄게 그렇게 무조건 하기도 좀 그런 위치. 더군다나 지금 약간 우리가 국정 공백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위치에 있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뭐 여전히 반도체, 자동차 이런 부분에서는 협상할 여지 많이 가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현금 100% 아니 현금으로 산 주식이라고 하면 아주 버티기는 이제 버티는 구간. 현금이 있다면 전 사는 대도 구간 이 정도면 저도 추세 매매를 하지만 밑에 있는 거를 잘 사진 않지만 단기적인 관점으로는 반등 나올 때는 다 됐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중국의 보복 관세 대응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베트남과는 협상 코멘트가 있었고 미국산 모든 수입품의 기존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음 주에 어떻게 반응할지 또는 반영이 다 돼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사실 저는 보복 관세까지 나올까 생각을 했었거든요. 중국도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도 내수를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니까. 근데 역시나 지지 않고 보복 관세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 어차피 뭐 대응하는 것들인데 일단은 여러 가지 지금까지 말씀드린 1, 2, 3번에 대한 내용들은 일단 미국 시장에 지난주 금요일까지 어느 정도 다 반영됐다고 봅니다. 이제 다음 주에 우리나라 환율이 이제 밀렸으니까 외국인들이 얼마큼 더 추가적으로 매도를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까지 잘 고민해 보고요. 다음 주 그럼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느냐인데 이제 관세 영향 없는 섹터로 많이 가자. 지난주에 전형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었었죠. 예. 대표적으로 SM이 신고가를 갔죠. 예, 중국 한한령 해제하고 관세와 상관없는 종목이다 보니까 지금 이제 신고가를 계속 내는 흐름 보여주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디어유, 중국이랑 같이 하는 요 디어유도 좋은 모습 좀 보여줬었고요. 엔터 주식들 좋았었고요. 조선주들도 신고가를 가진 못했지만 그래도 반등하는 모습. 그 다음에 바이오 중에서는 알테오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알테오젠도 그래도 지난 금요일에는 잘 버티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다행히 고점 대비해서 30% 이상 깨지지 않고 잘 버티고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지금 바이오 주식들이 그나마 좀 버텼고 조선도 좀 버텼고 그 다음에 엔터 주식들 좀 버텼고 이게 어떻게 보면 대피처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런 역할이 좀 나왔던 거죠. 근데 반대로 다음 주에 시장이 전반적으로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번 주에 셌었던 종목들은 오히려 조금 시장에서는 좀 하락이 좀 나올 수는 있습니다. 좀 하락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매매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꺾이느냐. 그러니까 지금 다음 주에는 엔터 주식들이 꺾이면 또는 반도체 주식들이 상승하면 엔터주들이 꺾이기 시작할 거고 반도체가 상승을 할 겁니다. 이제 그게 과연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 차이가 될 건데 일단 다음 주에 대장주 역할하고 있는 SM을 키로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그다음에 소비주들. 요거는 자료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결국은 또 새 정부 하면 내수를 살리기 위한 추경을 또 할 걸로 대규모 추경에 대한 예상들이 나오면서 항상 새 정권이 들어오면 소비를 이제 앞으로 대한 희망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전반적인 소비는 줄어들지만 소비 규모는 줄어들고 있지만 일단은 소비가 일시적으로 살아나는 부분들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제 대표적으로 롯데쇼핑 많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이마트 이런 부분들 어제 다 마트 주식들 잘 안 보는 주식들이죠. 사실 현대백화점 이런 주식들이 시장에서 다 양봉 내고 신고가를 가고 그런 흐름들이 좀 보여줬었습니다. 반대로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에 반도체 섹터가 상승하면 이런 주식들은 좀 쉬어갈 수 있는 그러한 흐름도 있기 때문에 너무 무리해서 달려들지 않는. 그러니까 정말 잘못하면 퐁당퐁당이 돼버릴 수 있습니다. 당퐁당퐁 되면 시장에서 멘탈도 털리고 잔고도 내려가고 그런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이거를 신용으로 매매를 하신다 그러면 이중으로 잔고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녹을 수 있기 때문에 신용으로 매매하시는 거는 지금 주가가 많이 내려가기 때문에 신용으로 빨리 회복하려고 하는 심리도 많이 작동 당연히 하실 건데 그것보다 시장이 어려우니까 너무 공격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사람만 있으면 분명히 기회 또 오거든요. 좋은 장이 오고 그때 신용으로 팍팍 쓰면서 먹으면 되기 때문에 일단은 다음 주까지는 다다음 주쯤이면 조금 공격적으로 해보자 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어쨌든 다음 주까지는 계속 리스크 관리에 계속 심혈을 기울이셨으면 좋겠다 말씀도 드리겠고요. 지금 뭐 신세계, 롯데쇼핑, 현대백화점, 이마트 PBR로 보면 굉장히 쌉니다. 지금 뭐 이 주황색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는 ROE도 플러스로 돌아섰고 PBR이 0.1배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 다음에 회색,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 0.2배 그리고 지금 신세계는 0.3배 뭐 이 정도 수준이니까 굉장히 싸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아주 좋아할 만한 위치에도 있다 또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예, PBR 말씀드렸고 지금 대차 거래 이런 거 말씀드렸습니다. 계속 쭉쭉 말씀드렸는데요. 결국 다음 주에도 조선 주도주가 과연 바뀔까에 대한 고민 계속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주에 APR 같은 경우에는 잘 가다가 미국에서 약간 소송 이슈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화장 미용 기자재 중에서는 좀 하락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APR 잘 가다가 이게 유튜버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면서 소송 이슈가 나오다 이건 사실 예상할 수 없는 이슈죠. 미국에 또 소송이 크게 걸리면 크게 걸리기 때문에 음봉이 좀 세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파마 리서치 일단은 아직까지는 추세를 잘 버티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다음에 뭐 이런 화장품 주식들 특히 이제 미국 쪽으로 나가는 화장품들이 이제 아마 고민이 될 겁니다. 과연 미국 소비자들이 비싸게 관세 때문에 가격이 전가를 분명히 할 건데 판매자들은 그러면 높아진 가격에 있어서 충성 고객들이 계속적으로 사용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아마 이제 충성도 테스트를 하는 앞으로가 될 겁니다.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보다는 다른 쪽에서 하는 거고요. 올해 중국을 기대하고 있는 게 파마리서치입니다. 이제 다만 이제 그동안 미국으로 나갔던 화장품 회사들은 좀 고민을 좀 하겠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화장품의 전반적인 투자 침체에 영향을 좀 미치긴 할 건데 아직까지는 추세를 꺾였다 또는 K 화장품의 열기가 식었다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저는 좀 이르다라고 보기 때문에 화장품은 아직 추세가 깨지지도 않았기 때문에 일단 쭉 가져가시되 여차하면 매도도 할 수 있다. 고민 한번 해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 금리가 급격하게 내렸죠. 그럼 이건 그리고 의약품에 대해서도 관세를 매긴다고는 하는데 그 부분이 과연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바이오텍, 알테오젠, 유한양, 리가켄, 보로노인 이런 부분들은 다 기술 수출에 대한 부분들이거든요. 무형의 기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하면 좀 얘기가 달라질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주가가 보여주는 것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다음 주에 또 나오는 내용을 봐야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다음 주 그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와 관세에 대한 수혜, 이런 관세에 대한 피해 이런 부분들이 상충되는 부분들이 다음 주에는 바이오에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부터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확인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예상하고 팔기보다는 지금은 아직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버티셔보시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금 당장 제일 좋은 거는 SM, 그다음에 하이브, 뭐 디어유 이런 주 같은, 그다음에 S3G 엔터 같은 엔터 주식들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대피주로 일단은 지난주 금요일까지는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 어떻게 될지 예상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가지고 있는 주식은 가지고 있는 게 제일 낫다. 신용으로 너무 과도하게 지금 140% 언저리 있으신 분들은 좀 조절은 하시되 너무 무리해서 매도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 어쨌든 주식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그렇게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월요일에 또 찾아오니까요. 월요일 날 과연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얼마나 맞았는지 한번 또 테스트를 보고 또 다음 주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되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